정의롭고 품격 있고 합리적인 중도 개혁 보수를 지향하는 방송 뉴스엔진 정답은 없다. 저는 진행자 김혜승입니다. 네, 2시 방송 여러분 많이 입장하고 계시네요. 많이 기다리셨나 봐요. 네, 제가 뜸들이지 않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수를 보수하라. 중도 짜객 우리 설주환 변호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도 감기 걸리셨나 봐요. 네, 이 감기 저도 한 이틀 전부터 이렇게 감기가 와가지고 여러분들도 보시는 여러분들도 좀 조심. 요즘 워낙 유행이어가지고 병원 가니까 바글바글 하더라고 사람들이. 그렇죠. 네, 환자들도 네. 많고 그래서 뭐 좀 심하다고 해요. 요즘 네. 증상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조심하시기를 바란다. 몸살기는 없으세요? 아, 괜찮습니다. 저는 어. 아직까지 괜찮아요. 아침에 저도 좀 전에 병원 갔다 왔어요. 아침 그러시군요. 11시 정도에. 예. 네, 요즘에 저는 사실 목이 조금 아파서 좀 그냥 방송하다가 한 번씩 이렇게 기침을 좀 하는데 여러분께 너그러운 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침에 YTN 가서 방송하는데 네. 말을 하는데 계속 기침이 나오려는데 말을 못해. 방송 사고 날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얼른 저쪽으로 윤기찬 변호사님이랑 같이 방송했는데 네. 윤기찬 변호사님 얼른 받아가지고 해주시더라고요. 아이고. 저희 맞아요. 오늘은 네. 변호사님이 기침 나올 것 같으면 제가 받고 예. 제가 목이 안 좋은 변호사님 받고 또 우리가 쿵짝쿵짝 잘 맞잖아요. 네. 근데 진짜 네. 나야나님 말대로 정의롭고 품격 있는, 저는 아직까지 뭐 정의롭고 품격 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오늘 소개해 주시는 멘트, 우리가 항상 하는 뉴스 엔진의 어떤 소개 멘트가 정의롭고 품격 있고 합리적인 중도개혁 보수를 지향하는 방송 뉴스 엔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따라 진짜 이 말이 너무나 와닿는 아이예요. 저는 엔진님 감사합니다. 네, 정말로 보수가 절여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진짜 저는 솔직히 뭐 구속영장보다 어제 서부지원에 대한 그런 진짜 습격 사건을 저는 본 네. 다음에 내가 어디 가서 보수를 지향한다는 말을 해도 되나? 솔직히 저는 되게 마음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진짜로. 저희 10시 방송할 때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이제 댓글로 쓰셨어요. 민노총도 법원 습격은 안 해요. 그렇죠. 뭐 경찰이랑 시위 현장에서 조금 싸우긴 하지만 이건 솔직히 너무 멀리 갔다. 이건 선을 너무 넘어도 한참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파출소, 네. 일단 시위하던 학생들이 파출소에 화염병을 던지거나 이런 적도 있었었죠. 특히나 네. 지금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미국 그 대사관 관저에 들어가서 뭐 화염병 들고 들어가서 그랬죠. 뭐 그랬었잖아요. 네. 그걸 우리가 좋게 봐요? 그 그렇지 사람이 않죠. 민주화 운동을 진정으로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진 않죠. 아니잖아요. 네. 그건 어찌됐든 간에 공공기관에 불법 침입을 해가지고 본인들의 뜻을 관철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하나의 난동이에요. 난동. 지금 도토리 정치학교님께서 극렬 사회 불신론자, 뭐 나치 파시즘과 같은 왜곡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저희가 이제 앞서 12시 방송에 강찬호 기자님께서는 그냥 극우라는 말을 쓰기보다는 일부 정말 저는 뭐 강성 지지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한 엊그젠가 그런 기사를 좀 봤는데 저도 좀 공감이 됐는데 네. 어떤 청년들이 요즘 최근 2030 청년들 중에서 약간 그 한남동 그러니까 탄핵 반대 집회 참석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취재 기사였는데 네네. 이제 그분들 얘기는 그래요. 이제 뭐 계엄이 잘못됐다는 것도 알고 있겠고 그렇지만은 어떤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자신의 뜻은 그렇다라고 하는데 아니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을 하면 극우고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을 하면 시민이냐 왜 그렇게 나누는 거냐 네. 그 부분은 자기는 동의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게 어디 기사였어요. 그래서 저도 약간 극우 유튜버 아니면 극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저도 그걸 보면 조금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탄핵에 대해서 찬성을 하느냐 반대를 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을 하지만 네. 뭐 찬성을 하느냐 반대를 하느냐 그건 자신의 그 뜻이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꼭 외부에서 부를 때 뭐 극우다. 그냥 왜 저쪽은 또 심의라고 할까? 네. 좀 그 부분은 그쵸? 조금 서로 좀 얘기를 그러니까 정치적 할 필요가 견해가 있다. 다를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네. 문제는 이번 서부지방법원에 침입하신 분들은 뜻이 다르면 적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지점 맞아요. 네. 네. 뜻이 다를 동의합니다. 수는 있어요. 네. 아니 우리 여의도
뉴스엔진 어떤 이 사무실에 있는 여의도 보면 솔직히 나랑 뜻이 다른 사람이 아마 태반이잖아요. 네, 그렇죠. 길 가다 보면 네, 그렇죠. 민주당 사람도 있고 국민의당 사람도 있고 뭐 진보당 사람들도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적은 아니잖아요. 때려 잡아야 될 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냥 네. 말로 싸울 수는 있어요. 다양한 생각은 네, 존재를 해야죠, 사실은. 네. 네, 그게 그래서 자유인데. 물론 저는 극자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강성 지지층. 그러니까 저는 둘 다 강성 지지층이라고 해요. 네. 서로의 뜻을 굉장히 좀 더 다른 사람보다는 더 목소리를 키우시는 분들이 있고 좀 행동으로 나서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그 이재명 대표 그 체포동의안 가결됐을 때 네. 그때 뉴스에 보면 개딸들이 여기 여의도 국회의사당장 와가지고 막 그걸 차단을 내렸는데 그걸 막 올리겠다고 좀 물리력을 행사했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도 비판을 했잖아요. 그랬네요. 맞네요. 네. 네. 그때 생각이 또 나네요. 네, 그랬는데 이건 그냥 법원을 들어가서 그냥 다 깨부수고 창문 깨고 누구 이건- 판사 나와라 하고. 이건 진짜 사람을 잡으러 들어간 거기 때문에 네. 어찌됐든 참 진짜 좀 지난 주말에 어떤 뭐 저는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보다 솔직히 저는 이게 더 충격적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솔직히. 원투 사실 저는 원투. 와 진짜 구속됐네 이게 원. 그 다음에 근데 갑자기 폭동이 일어났다 투. 그래서 저는 사실 원투 강펀치를 좀 맞은 느낌이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시면서 어떠셨는지. 어찌됐든 간에 대한민국의 불행한 역사다. 역사의 한 단면이 돼버렸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좀 근데 저는 대통령이 저는 참석하신 건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참석을 왜냐면 하신 이제까지 건 계속 잘했다. 어떠한 조사든 어떤 재판이든 어떤 뭐 체포 영장 발부가 뭐 하여튼 뭐 그런 게 됐든 이의 신청이 됐든 뭐 공수처 수사가 됐든 너무 이거 그냥 거부만 하셨다는 부분은 네. 솔직히 그렇게 사법기관에서도 좋게는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너는 해, 나는 안 해 이런 네, 느낌을 그냥 계속 저는 듣죠? 뭐 본인의 뜻을 저는 어찌됐든 간에 설명을 했다는 부분에서는 당초에는 참석을 안 하시기로 했지만 참석을 하셨다는 부분은 오히려 잘 됐다, 잘했다라고 보지만 그 이제 뭐 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그 재판 실질 심사를 담당했던 재판관이 네. 그걸 물어봤다는 거예요. 내란죄에 대해서 저는 그게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범죄의 한마디로 중대성을 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답을 못했다는 거예요. 왜 최상목 경제부 장관한테 그 쪽지 줬냐 비상입법 그걸 회의라는 딱 걸 하나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뭐냐 도대체. 그러면 왜냐면 그건 한마디로 국회라는 우리 내란죄 구성 요건 중에서 내란 국헌 문란의 목적을 딱 찝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내가 줬는지 김명현 장관이 줬는지 잘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버리면 어떤 영장 판사가 오더라도 그 발부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물론 뭐 저는 판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실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네. 너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한 줄로만 해가지고 좀 이렇게 무성의했죠 사실은. 근데 그게 원칙은 그래요. 원칙은 지난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발부 당시에 영장 취지 그 판사처럼 길게 쓰진 않습니다. 원래는 한 줄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번에 영장 체포 접부심에서도 그냥 청구인의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 원래 이래요. 근데 이제 저번에 저는 그 유창훈 판사가 조금 쓸데리 없이 정말 좀 너무 길게 얘기를 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그 유창훈 부장판사의 결론이 잘못됐다는 게 바로 나와버렸잖아요. 야당 대표여가지고 구속에 뭐 도주 우려, 뭐 증거 이런 뭐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라고 했는데 당시에는 본인은 또 위증교사에 대해서 소명이 됐다고 했는데 위증교사 무죄가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구속의 필요성이 있었다라고 보죠. 그러니까 이런 논리를 법원에서 내세워 버리면 대통령을 야당 대표도 이러는데 대통령이라고 그러면 이거 당연히 구속영장의 공적 감시가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뭐 당연히 영장 발부의 필요성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셨겠지만 뭐 어찌됐든 간에 뭐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건데 근데 저는 항상 좀 요즘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뭐 이재명 대표 이렇게 막 그렇게 그 핑계를 대는 것도 뭐 저는 이해는 해요. 근데 그게 좋아 보이지만은 않아요. 솔직한 말로. 그러니까 총극이죠, 총극. 그러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꼭 국민의힘 지금 지도부가 그러잖아요.
아니 이재명은 이런데 아니 이재명은 이재명이라니까요. 그거 다 판단해요. 중도층에서도 국민들이 그거 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거 알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판단하게 놔둬라. 네. 어차피 안다. 아니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시면 알잖아요. 국민들이 안다니까요. 저 여론조사 정치 고관여층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네. 무작위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국민들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어떤 국민의힘 지도부가 특히 권성동, 권영세 이런 뭐 지도부께서 네.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얘기를 굳이 하실 필요는 없다. 내 생각에는 그렇게 얘기 안 하셔도 다 알고 계신다. 예. 그러니까 진짜 생각보다 국민들은 더 현명하고 진짜 그럼요. 예. 사안을 정확하게 바라보시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죠. 요 얘기 좀 해볼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통해서 지금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달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옥중 정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갈라치게 하는 꼴이 된다라는 여론도 사실상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여요. 바람직하지 그러니까 평화적 않다? 방법을 의사를 표현해 달라고 했는데 그 평화적 방법이란 거에 대해서도 해석이 나눠질 수가 있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네. 국민한테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메시지를 내신 게 아니잖아요. 아 그렇게 안 보세요? 네. 대부분 애국 시민, 그 다음에 거리에 나온 국민들 이렇게 그러니까 표현하고 계신단 자신을 말이에요. 지지하는 네. 이제 강성 지지자층을 네. 향해서만 나는 메시지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메시지에 다 본인의 지지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이렇게 해라. 고맙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정을 짓고 있어요. 저는 그런 부분은 솔직히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이시잖아요. 아직까지는 네. 뭐 탄핵에 대한 파면 결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인용 전이니까. 근데 저는 좀 근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저는 어느 정도 책임감이 있다고 봐요. 이거 물론 직접적인 원인이 이번 난동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은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대통령이 계속 자기와 함께 싸우자 그랬잖아요. 끝까지 싸우겠다 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는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법적인 절차에서 더 열심히 내가 진짜 나의 무고함을 밝히겠다. 예를 들어 비상계엄에 대한 정말 정당성을 내가 진짜 얘기를 하겠다. 네. 라고 한다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이건 옆에 자기 지지하는 사람들 막 선동하는 것밖에는 되지가 않아서 좀 저는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지금 변호인단을 통해서 내는 메시지를 보면 어쨌든 비상계엄의 선포는 아직도 정당하다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한다라는 생각은 들고, 그리고 또 뭐 탄핵 심판 때 내용, 변호인들의 주장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뭐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진짜 확신을 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직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아마 게. 죽을 때까지도 저 생각이 변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럼 어쩌겠어요. 저걸 본인의 신념인데. 저건 확신범이란 말이 맞아. 나는 그 그래요? 말이 맞는 부정선거에 확신범이다? 대한 확신범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해요. 근데 저건 우리가 법을 왜 만들었어요? 법이란 것은 사회적인 약속이거든요. 그렇죠. 네, 사회적인 약속이에요. 네. 그걸 국민을 대신해서 의원들이 국회에서 만든 거예요. 그럼 그 법은 지켜야 되겠죠. 사회적인 약속이니까. 네. 그러니까 당연히 대통령의 부정선거에 대한 거 저는 밝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밝힐 수 있는 범위까지는 최대한 밝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그 부분 왜냐면 이제는 좀 해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 계기를 이유로 해서 네. 진짜 그런 거 없다. 이런 게 좀 해소가 됐으면 좋겠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생각보다 그 법조계나 이쪽에 판사님들이나 이런 분들 되게 보수적이에요. 그래요. 진짜 보수적인 분들이 많으세요. 어. 진짜로.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 비율을 굳이 따지면 네. 보수, 진보, 중도를 굳이 따지면 나는 보수가 5 정도는 된다고 봐요. 5, 그래요? 6. 중도가 거의 없어요. 한 2, 3? 그다음에 진짜 진보도 한 2, 3밖에 안 되지. 워낙 보수적이세요. 판사님들은 대부분 보수적이세요. 근데 이런 분들에 의해서도 어떤 보수 이 부정선거라는 말들 어떤 주장이 먹히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까요? 부정선거가 부실선거는 있어요. 부실선거는 저도 인정해요. 그러니까 왜 그냥 우리가 표 차이가 나중에 재검표 해보거나 해보면 조금씩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부실선거는 있을 수 있는데 부정선거는 없다니까요. 진짜로. 근데 진짜 뭔가 음모론을 넘어서 이제는
종교화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랑 결합해 버렸죠. 의심을 넘어서 맹신까지 갔다. 특히 이제 정광훈 목사 때문에 이게 종교와 결합이 돼 버린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지하고. 그러니까 정치적인 메시지가 종교화되는 데는 정광훈 목사가 그 중심에 있다고 보세요. 그 역할이 컸죠. 역할이 그 중간 가교 역할을 해버렸으니까. 한마디로 정치 선동을 하고 있잖아요. 정광훈 목사가. 네.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분들 다 신도들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랑 같이 결합이 돼버리면서 이게 한마디로 종교 교리가 돼버린 거예요. 교리를 어떻게 바꾸라고 해요. 뭐 어쩔 수 없지. 근데 이제 이걸 우리가 객관적으로 그래도 증명을 해야 되고 어차피 이제 법의 어떤 판단을 받아야 되는 들어왔잖아요. 네. 이 절차에. 그러니까 그건 뭐 결론은 내긴 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탄핵 심판에서 어떻게 보면 이 부정선거에 대한 이슈가 지금 아젠다로 들어왔기 때문에 네. 이번 이 기회가 아니면 또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아까 뿌리 뽑을 수 있을까? 강찬호 기자님 할 때 그 스카이데일리 그 기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스카이데일리. 네. 근데 그 부분을 지난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신청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증거 신청을. 네네. 그러니까 저도 근데 생각보다 네. 그 기사를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층에서는 확신을 갖고 믿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확신을 해요. 네. 저는 진짜 확신을 해요. 지금 김민수 대변인이 저한테 그 기사를 보내준 거예요. 김민수 그 전 대변인이죠. 네, 전 대변인이 네. 그걸 저한테 보내면서 그 부분을 얘기하더라고. 진짜 이거 신빙성 있는 거 아니냐. 그분이요? 네. 그분도 어느 정도는 이제 설득을 당하고 이거 진짜 이거 봐봐 이러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네요. 그 그래요? 친구는 그걸 사실이라고 믿죠. 진실이라고 믿죠. 진실. 그렇게까지 봐요? 근데 내가 그랬죠. 야 이게 진짜 사실이면 진짜 문제가 있는 거다. 사실이면. 근데 99명이나 되는 중국인들을 일본까지 데려갔다는데 흔적이 없다는 거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리고 저희가 오전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한국에서 잡은 사람들을 현행범을 그 미군이 주도해서 일본으로 데려갔다.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 그러면 흔적이 남아야 되잖아. 흔적이. 어떻게 사람이 움직이는데 한 명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99명이라는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흔적이 안 남을 수가 있나요? 아니 우리가 이번 비상계엄을 봤지만 온통 사방군데 휴대폰 켜고 다 이렇게 생중계가 되는 세상인데 그게 99명이 움직이는데 지금 데너리스님께서 김민수와 어울리지 마라고 지금 제가 변호사님 목요일 날 방송을 같이 해요. 목요일 날 저기 강주 KBC 방송 여의도에 있는 저기 스튜디오에서 패널로 같이 이렇게 하는데 약간 저도 이제 민수가 약간 좀 너무 강성으로 가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은 돼요, 솔직히. 원래 어울리지 마시래요. 저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래요? 그래서 요즘은 약간 김민수가 이준호 제가 같이 방송을 하거든요. 네? 이게 2대2로. 근데 이준호보다 더 갔어. 내가 보니까 옛날에 이준호 대변인이 약간 좀 강성이다 생각했었는데. 그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제 시점으로 이 친구가 더 멀리 간 것 같다. 김민수 대변인이 네, 요 시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이번 계엄 사태를 기점으로 굉장히 강성으로 돌아섰어요. 그래서 설득이 잘 안 돼. 큰일 났다. 진짜로. 그럼 이제 어울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아니, 여러분들의 의견이 인간적으로는 지금 괜찮아. 인간적으로는 나쁜 사람 별로 없어요. 저희도 지금 이제 얘기하시는 게 인간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정치의 결을 멀리 해라 이런 느낌이죠. 너무 가서가지고 내가 거기까지 수용이 안 된다니까요. 제가 받아들일 수 없다. 보수 후보 중에서 오세훈, 한동훈 뭐 여기까지는 다 수용이 돼요. 괜찮다. 그분들은 지도자가 돼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 김문수는 내가 못하겠어. 김문수 장관님에 대한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뭐라는 게 아니야. 그분 인격적으로는 정말 괜찮으시다고 하더라고. 그래요? 굉장히 청렴 결백하시고 진짜 돈 같은 거 밝히지 않으시고 정치 그렇게 오래 하셨는데 진짜 어렵게 하고 진짜 지하철 타고 다니시고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진짜로. 낙성대인가 어디 사시는 걸로 아는데 네. 근데 그래도 내가 김문수 장관의 어떤 워딩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수용이 안 돼요. 거기까지는. 거기까지는 안 된다. 나도 중도 보수지만 네.
거기는 안 될 것 같아. 근데 이제 김문수 전 대변인까지도 이제는 조금 어렵다, 버겁다. 버겁다. 거기는 내가 도저히 지지를 못할 것 같아. 이래서 우리가 설주환을 좋아한다. 진짜 지지가 안 돼 거기는. 네, 저희도 설주환 변호사님하고 이제 결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좀 뭐랄까. 네,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계속 근데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는 원영섭이나 다 저보다는 어려요. 영섭이도 어리고 뭐 민수도 어리고 그러는데 두 분 다 괜찮아요. 사석에서 만나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맞아. 그런 걸 아니니까. 사석에서 만나면 다들 다 좋고, 근데 정치적인 뜻이 왜냐면 원영섭 변호사나 김민수 대변인이나 이준우 대변인은 일단 비한이지. 비한이죠. 약간은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이게 우호적이진 않으시죠. 네, 맞아요. 이분들 반한은 아닌 것 같고 비한. 반한에 가까워요. 제가 봤을 그래요? 때는. 반한에 가까운 비한. 약간은. 그래서 글죠. 네. 그리고 맞아. 오늘 질문 있는 것 같아요. 형으로서 따끔하게 혼 좀 내주세요. 정신 차리게 이런 글도. 근데 정치적인 거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잘 안 한다니까. 근데 사실 나와서는 그냥 이렇게 밥 먹고 술 먹고 하면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서로 이제 덕담 같은 거 많이 하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저는 저 글이 되게 와닿았는데 사람은 좋은데 일을 못하면은 좀 힘들다라고 하셨는데 약간 비슷한 맥락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원영섭 변호사는 약간 좀 공천에 대해서 약간 한동훈 대표한테 좀 그런 게 있긴 있을 거예요. 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알고 아마 저기 정성국 의원이었나? 거기가 원래 부산 진갑이었을 거야 아마. 근데 거기서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해 왔었는데 조금 공천 과정에서 약간 본인 입장에서는 조금 텃밭을 갈았다고 생각하는데 약간 낙하산이 내려왔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본인은 좀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당시 비대위 위원장이었으니까 좀 안 좋아할 수는 있죠. 감정이 안 좋을 수 있지. 원래 공천 자기 떨어뜨리면 다 안 좋아. 그렇죠. 그리고 각자 입장이 있는 거니까.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 질문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부지법 폭력 납입 사건에 대해서 아까 서두에 변호사님께서 잠깐 말씀하시긴 했는데 일부 유튜버들의 선동이 있었다라는 해석도 있고 또 윤상현 의원은 그때 당시에 연행이 된 사람들 훈방 조치될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해서 이게 또 사람들로 하여금 부추긴 것이 아니냐라는 말도 있는데 어쨌든 이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은 이제 지금 미국 가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자기가 비행기 탄 다음에 담을 넘었다. 그래서 조금 본인의 책임을 조금 이렇게 분리를 하시려고 하는데 선긋기를 하시는 것 같긴 한데 너무 좀 비겁하시지 않으신가요? 그렇죠. 그분들 나가라고 할 때는 물론 담을 넘어서 법원을 깨부숴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약간 심리적으로 이렇게 한마디로 뿜뿜시킨 저는 죄는 있다고 보거든요. 안 그래도 열받아 있는데 그거 처벌 괜찮아요. 안 돼. 이러면 훈방 조치 될 거예요 하면 사람들이 담을 넘으면 뭐 하겠습니까? 담만 넘고 끝납니까? 그렇죠. 넘어서 지금 건물 안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상현 의원이 좀 정치적인 법적인 책임은 묻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정치적으로 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그냥 담 넘은 사람들에 대해서만 얘기한 것이지 거기 법원에 들어간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분들은 뭐가 됩니까? 그리고 보니까 영상을 몇 개를 확인해 보니까 확실히 어떤 그걸 선동하는 유튜브가 있었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락TV 거기서 쫙 이렇게 그리고 들고 들어가서 다 보여주고 7층까지 쫓아가지고 그걸 찍었던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좀 처벌을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좀 아니에요. 이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넘어간 거예요. 가치를 깨부순 거예요. 한마디로 폭력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건 용서할 수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계엄 사태가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만큼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이 왔다라는 분석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나라가 그래도 빠르게 이 계엄의 전국을 빨리 이제 무효화시키고 이렇게 시민들이 앞장서서
사회적인 혼란을 좀 잠재우려고 했다라는 평가를 받았다가 갑자기 또 시민들이 법원을 습격했다. 이거는 그러니까요. 굉장히 그러니까 좀 안정화가 돼가고 있었는데 네. 아니 외국에서 봐보세요. 이 장면들을 그대로 외국에서 본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네. 미국 의회대 4년 전에 있었던 트럼프 지지자들의 네. 의회 습격을 보고 뭐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 미국이 저렇게 된다고? 미국이 그랬죠 진짜.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미국이 대단한 선진국이라 생각이 별로 안 들더라고요. 그 뒤부터는 아 저기는 민주주의가 상당히 잘못됐구나. 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모습이 해외 우리 대외 시인도에 있어서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다. 네. 법원이란 것은 공산국가에도 있는 게 법원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법원이 이렇게 습격당한 모습을 우리가 특히 선진국인 대한민국이 다른 외국에 비춰진다는 것이 저는 네.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최대한 빨리 수술 이 부분은 저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봐요. 결국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어때요? 지금 뭐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서효죄 여부인가 뭐 특수공무 방해 치상까지는 뭐 당연히 되는 거고요. 지금 네. 경찰관 7명이 지금 중상을 입었다고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특수공무 방해 치상은 당연하고 뭐 그다음에 폭행죄 뭐 서효죄 여부는 조금 의견이 좀 나눠지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요? 예, 서효죄는 그냥 그걸 주도한 인물이 있어야 돼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근데 지금 서효를 일으킨 건 사실인데 그러한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있는데 저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만 해도 상당한 중형이 예상이 됩니다. 제가 볼 때 이걸 주도적으로 한 사람들은 최소한 5년 이상의 형은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요? 5년 이상은 최소한 초범인 경우에. 초범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은 나올 수 있다. 맥시멈 10년까지는 나올 수 있어요. 근데 10년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최소한 하여튼 5년 이상은 나올 것 같다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최소한 5년 정도 그리고 그러니까 주도를 했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최소 5년. 그래서 유튜브들을 보니까 당시에 같이 들어간 유튜브들은 좀 중한 처벌 받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건 특수공무 방해 치상의 공범들이에요. 공범들. 그것도 어쨌든 들어갔기 때문에 공범이 뭐 되는군요. 방조했다고 하는데 방조 아니에요. 이건 방조 아니고 교사 내지는 정범인데 교사범은 정범하고 똑같이 처벌받습니다. 방조범은 좀 감형이 돼요. 네. 2분의 1로 감형이 되는데 이건 어떤 유튜브 뭐 락티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어떤 유튜브 경찰한테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니까 자기 떠밀려져 들어간 거라고 하는데 거짓말하던데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 한번 봐야 돼. 좀 그 부분은 좀 이분들은 좀 심각하게 저는 이분들도 한 5년 이상 3년에서 5년 사이에 전 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성창경 그다음에 뭐 누구야 배승희 네. 뭐 이런 유튜버들은 그걸 중계를 하면서 뭐 직접적인 지시나 이런 건 안 했고 그냥 좀 뭐 현장 중계를 좀 한 것 같더라고요. 약간 그런 경우에 이제 그걸 이제 어떻게 선동으로 볼 수 있을 것이냐 그거 이제 조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 지금 속보가 계속해서 뜨고 있는데 지금 뭐 서부지법 폭력을 행사한 현행범 절반이 2030이다라는 속보도 떴고 그중 3명은 유튜버이고 지금 경찰은 66명에 대해서 구속영장 신청했다라는 기사가 떴는데 뭐 어쨌든 오늘 아침부터 계속해서 경찰 측에서는 이 서부지법 폭력에 가담한 현행범들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라고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부터 이제 계속해서 여기에 대한 후속 기사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지금 방통위원장 관련한 속보도 좀 떴더라고요. 그 속보도 있을 준비가 되면 한번 띄워주시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폭력 현장에 있던 유튜버들도 저는 똑같이 처벌받는다고 봅니다. 네. 특히 이분들이 뒤에서 거의 조장을 많이 했더라고 보니까 계속 뭐 밀어 들어가 이런 식으로 약간 지시 아닌 지시 같은 걸 해가지고 다 녹화가 됐으니까 뭐. 그거 뭐 그죠? 자기들이 잘 찍었잖아요. 대박. 체증을 스스로 했으니까. 네. 체증을 스스로 했으니까.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엄한 처벌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성창경도 구속이 됐나요? 지금 아니 성창경 씨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 글 주신 거 보니까 이분들은 약간 그냥 유튜브 그 현장을 중계하면서 이렇게 뭐라고 했죠? 이렇게 얘기만 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참 그냥 슬픈 것 같아요. 이게 참 모르겠습니다. 뭐 의견은 다들 각자가 다를 수 있겠지만 이렇게 좀 격한 상황까지 이제 나라가 이제 걱정이 될 정도까지 이렇게 갔다는 게 참 쉽지 않다. 그러니까요. 상황이. 법원에 대한 그런 행동은 네. 어떤 것으로도 정당성을 받을 수가 없어요. 진짜로.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진짜로. 네. 왜냐면 지금 오늘 아침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세요. 리얼미터. 그렇죠. 네. 저는 보면서도 참
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오히려 이번 이 서부지법에 대한 습격이 난동 사태가 국민의힘한테는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네. 오히려 정말 좀 강성 세력을 지금의 어떤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 부분들까지 안고 가야 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국민들의 대다수는 이런 부분에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네.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권성동 의원이나 권영세 의원은 약간은 비호한 듯한 말씀을 하시던데 네. 저는 과감하게 오히려 보수 세력에서 아니 이건 보수가 더 경노해야 될 문제예요. 보수가 가장 중요시하는 게 뭐예요? 어떤 현행 체제, 네. 그다음에 법질서 수업 그렇죠. 이런 게 보수의 가치 아닌가요? 아, 그렇죠. 근데 그걸 깨려고 했다는 폭력으로 그것도 폭력을 깨려고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보수 정당이 그걸 옹호한다? 저는 글쎄요. 저는 항상 시스템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별로 좋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네, 네. 대한민국 시스템을 해치려고 하니까. 마찬가지예요. 이분들은 대한민국 시스템을 폭력으로서 없애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에서는 오히려 이분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어떤 손절을 한다든지 엄한 처벌을 해야 된다. 네. 이렇게 가야 되는데 황교안 대표 같은 사람은 이 사람들 뭐 무료별로 해준다고 돈 모금하고 있고 지금 뭐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도 이럴 거면 차라리 자통단을 가시는 게 낫다니까요. 차라리 가시는 게 나아. 아까 훈이주아라님께서도 그 보수의 가치에 위반한다 이런 말 했는데 진짜 그게 딱 맞는 것 같고 이제 이동영님께서도 보수답게 행동해야지 정말 이게 보수인가라는 생각 들어요. 이건 보수가 네. 아니에요. 네. 진짜 보수가 아닙니다. 저는 정말 보수라면 이런 걸 더 경로를 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여러분들하고 저도 생각이 같습니다. 진짜로. 네.